네, 그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를 모시고 오늘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시끄러웠습니다. 여하튼 그 때문일까요?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 재수생, 삼수생 그 이상도 이번엔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N수생이 늘어나면 난이도는 좀 높아졌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대로라면 좀 쉬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지난해 이제 본수능이 이제 원체 어렵게 출제되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사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어떤 상위권 변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어떻게 면에서는 좀 괜찮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금년도가 의대 모집 정원이 또 확대가 되었고 또 N수생들이 지금 사상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권 변별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루 종일 오늘 선생님들의 또 평가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표본조사단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실제 그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풀어보게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내년도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범위가 끝난 학생들이 시험을 실제 풀어본다라든지 또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는 실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표본 집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많게는 한 9점 정도가 지금 점수가 지금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6점 정도가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영어도 지난해가 4.71%가 90점 넘는 1등급이었는데 지금 현재 표본상으로 봤을 때는 한 6%대 사실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매우 쉬워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어도 지난해 수준보다는 다소 좀 쉬운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잡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 시험을 굉장히 잘 보고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점수대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채점 결과가 실제 나오게 되면은 상황 변화가 좀 꽤 큰 폭의 변화가 기존에 나왔던 어떤 점수대 그리고 오늘 원점수가 잘 나온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현재 동점자가 얼마만큼 많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이 또 상당한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쉬우면 또 쉬워서 변별력이 없고 지난해 처음 등장했던 물론 기존부터 있었습니다만 킬러 문항이라는 이 단어 너무 어려운 게 많으면 또 그마저도 변별력이 떨어지고 근데 올해는 매력적인 오답, 까다로운 보기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앞서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문제별, 과목별 변별력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1교시 국어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는 게 어려우면 이제 높게 나오는 그런 구도인데 150점대 정도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건 불수능이다. 불수능이지만은 사실 상위권 학생들이 좀 시험을 잘 본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떤 유리한 시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0점 정도가 나왔었는데 금년도 9월 평가원 시험 때는 또 이게 또 129점대까지 120점대가 형성이 됐고 또 만점을 맞았던 학생들 수치 자체가 의대 모집 정원을 넘어가는 수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실상 이제 물수능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번 시험으로 봤을 때는 9월 평가원 물수능 정도는 안 되지만은 표준 점수가 150점대가 형성이 될 정도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한 140점대가 무너질 수 있는 한 130점대까지 이제 현재 발생 할 가능성으로 보여지면 사실 국어 변별력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단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수학도 지난해 보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한 148점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이보다도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수험생들에게 저희가 표본조사를 돌려보면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였냐라고 지금 체크를 해봤더니 탐구 과목을 지정했던 학생들이 지금 현재 56%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다음 국어가 14.9%, 영어 14.8%, 수학이 14.0%.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험생의 구도로 봤을 때 오늘 시험에서는 탐구 과목을 가장 원점수 기준으로서 못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변수가 국어하고 수학 상대평가가 지금 쉬워지면서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탐구 과목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탐구 과목 두 과목 모두를 잘 받느냐, 또는 탐구 과목 중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좀 못 받느냐, 이런 어떤 변수가 최상위권 의대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떤 당락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또 금년도는 이과 학생들 중에서 과학탐구 두 과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요 대학들에서 사회탐구까지도 자연계학과에서 반영을 시켜주다 보니까 과학탐구 두 과목보다는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서 이제 바꿔서 갈아탄 학생들이 많았는데 일종의 사탐론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가 어떤 주요한 어떤 그 입시 변수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으로 봤을 때는 사탐론의 결정 자체가 전략적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예. 여하튼 이제 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수험 점수가 채점이 들어가면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게 될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좀 N수생이나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언뜻 듣기엔 그렇게 보였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뭐 쉽게 출제됐다고 해가지고 일단 100점 만점 중에 원점수 자체는 잘 나온 거죠.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나온 점수에서 전국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 12월 6일 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는 시험을 잘 봤다고 해가지고서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못 본 탐구 과목에서 시험을 좀 못 봤다라고 하는 과목이 오히려 최대 경쟁력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대학에서 적용하는 점수는 표준 점수인데 표준 점수는 낮게 나오게 되어 있고, 어렵게 본 시험에서는 오히려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6일 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뭐 실수를 덜한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아무래도 금년도가 N수생이 가장 많은 21년 만에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N수생들이 아무래도 상위권 고득점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고3 학생들은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각 대학별 논술, 면접 이런 부분들에 보다 더 철저하게 돼야 되고, 지금 면접을 앞둔 학생이라고 하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 내용이라도 한 번 더 보면서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계에서는 뭐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 의대 증원은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을 많이 뽑아 그러면은 기존보다 경쟁률은 좀 떨어질 테니 의대 합격선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금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늘어난 거죠. 늘어났을 때 지금 당장 수시 지원에서 보면은 17,000명 정도 지원자 수가 늘었죠. 그런데 17,000명 정도 지원자 수가 늘었지만은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얘기 자체는 의대 들어갈 확률 자체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서울 주요 상위권대, 그 서울권 소재 대학들, 경인권 소재 대학들의 경쟁률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수시 경쟁률이. 그러면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그만큼 빨려 나가게 되고, 일반 학과의 합격선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해서 상위권 대학의 수시 지원이 지금 현재 지원자 수가 좀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정시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시가 12월 6일 날 채점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최상위권의 의대 모집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중복 합격이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 합격 예비 번호가 수시에서 얼마만큼 도느냐,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돌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렇다면은 예비 번호 추가 합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합격선도 그만큼 당초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수시 합격자들의 어떤 그 특이 변동 상황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무전공 선발이 금년도에 또 학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무전공 선발에서 문과, 이과 유불리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정시에서도 아마 수시의 합격의 상황 변화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정시에서도 어떤 의대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상위권 일반 학과의 합격선에 대한 하락 기대 요인들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12월 6일 점수가 나올 때까지 뭐 만 편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학부형과 학생들 모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길 바라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